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1일 월요일이죠.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말연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라고 하면요, 인도네시아는 테러의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경찰이 그것을 알려주고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이 보고로 대통령궁으로 전국 지방경찰서장들하고 파출소장 등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연말연시 대테러 작전을 지시하면서 전통적인 노상강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티켓을 살 때 하는 그 밀매꾼들하고 소매치기, 또 우리말로 그게 쓰리꾼이죠. 쓰리꾼, 건달들, 또 혹은 마약 중독자 등 모두 사악한 그 꾼들을 이번 기회에 청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연말이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체 쓰나미 재난 사고였습니다. 이미 발리 아궁 화산이 터져서 수만의 그 이재민이 대피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궁 화산은 분화만 할 뿐 폭발은 지연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일 새벽 3시경 서부 수마트라 봉꿀루에 5.1 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230여 채의 집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무너지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문들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합참의장 교체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차기 인도네시아 합참의장에 자신의 코드에 맞는 하디 짜얀또라고 하는 현 공군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정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참모총장에 선임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가떤 누르만띠오 현 합참의장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임기는 3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그냥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합참의장이 좀 정치적인 발언도 많았고요. 경찰과 국정원의 무기 수입에 관한 엉뚱한 의혹도 제기하는 등 다소 정치적 무리를 빚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이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또 합참의장은 조기 퇴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군이 합참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차기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하디 사성 장군은 동부자와 말랑에서 1963년에 출생을 해서 1986년에 공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된 사람입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군무담당 비서관도 거치는 등 군 실무에 아주 정통한 군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콧수염을 길렀는데도요, 보기에 아주 온순한 분으로 느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코위 대통령과는 솔로 공군 비행장 근무 당시부터 다소 인연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의 바로메터로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뉴스 관련입니다. 지난 3일 인도 바로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4개 주에서 1200명을 표본으로 해서 2019년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시장이 10.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요, 브라보 현 그린드라 당 총재 대신에 아니스 바스웨단이 그린드라 당 총재로 나서게 된다면은 22.5%까지 더 급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스 시장을 좀 띄워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부추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미국발 외신이 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지만 나머지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볼 때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 모두가 상징성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 못지않게 인도네시아도 미국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인정 발언과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중동파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나오게 될지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경제 사회 분야입니다. PT 자사 마르가 고속도로 공사가 지난 8일 영시를 기해서 전국 4개 지역 고속도로 요금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고속도로와 빨리만 깐찌간을 달리는 찌레본 찌빨리 고속도로, 스마랑의 ABC 구간, 수라바야에서 깸볼로 나가는 수라바야 고속도로에 대해서 각 지역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인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짜왕, 또망, 그로골, 뿔루이, 자카르타 시내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승용차의 경우에 9,000루피아를 내고 있는데요, 11,500루피아로 500루피아로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밖의 차종도 동일한 비례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엥가르 띠아스토 루키타, 보통은 엥가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지난 7일 까딘, 즉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등록업체에 한해서 수출업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모든 수출입 허가 신청을 하는 업체는 이제 모두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단지 까딘 멤버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까딘과 무역부가 공동으로 모든 인도네시아 수출입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합적 관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하고요, 떼대빼만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까딘 멤버 등록이 되도록 해서 까르뚜 딴다 앙고따 까딘, 즉 KTA를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망가라역을 출발해서 비에니시티 건너편에 있는 수드르만 바루역과 두리역 그리고 바투제페르역을 지나서 수카르노하타 공항까지 55분에 주파하는 전철이 지난 11일 10시를 기해서 개통됐습니다. 문제는 교통부 장관이 요금을 10만 루피아로 결정한 것인데요. 조코위 대통령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7만 루피아로 내리는가 봅니다. 그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됐는지 올 말까지는 정부가 4만 루피아 정도를 보조해서 시민들은 그저 3만 루피아만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20개 주에 벌써 6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만도 32명에 이르자 보건부는 전국에 디프테리아 감염 확산주의보를 내리고 11일 오늘부터 자카르타와 땅그랑, 반텐주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벌써 30여 명이 환자로 등록됐고요. 그것은 자카르타와 땅그랑, 반텐주 지역이 가장 디프테리아 확산이 아주 급격하고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기르는 가정이라든지 학생들의 경우에 아주 취약하다고 하니까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외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4일 조코위 대통령은 반둥 소레앙이라는 곳과 파시르 꼬자를 잇는 소로자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소로자 고속도로 개통식을 가진 것이죠. 소레앙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반둥 시인의 우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요, 그 중간쯤에 파시르 꼬자란 톨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소레앙이라고 하는 고지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레앙은 온통 흰색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까와뿌띠 칼데라 호수가 있고요. 노천 온천도 그 밑에 있게 되는데 그 뒤로는 드넓은 녹차밭 관광지가 한없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은 언제나 이곳은 막히고 거기다 비라도 내리게 되면은 항상 도로가 침수되던 곳이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는 가게 되니까 전혀 막힘없이 소레앙 관광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인동포 소식입니다. 지난 4일 한국대사관에서 세계 한인의 날 표창 및 재외동포 문학상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한인의 김주철 수석 부회장께서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표창을 받았고요. 문인협회 이태복 회원께서 재외동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중부자와 살라티가에서 사산자바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복 시인은 동포문학상 수상 소감으로 자작시, 자설한 그 시 한 편을 직접 낭송해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유엔 사무차장 중에 한 명이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지난 5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최신의 비행기 230여 대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엔 고위 관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창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이
지난주 이메일과 카톡으로 뭔가 반론의 기회를 달라는 등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를 왜 자카르타에까지 들고 와서 결성을 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과 의도 혹은 향후 로드맵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방송을 한 바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촛불 행동대가 이곳에 필요한 것인지 아직도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난주 촛불 행동 단체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비춰볼 때 이 촛불 행동 단체는 이런 류의 행사를 계속 갖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비슷한 형태의 군중 집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광화문 촛불 군중 시위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는 모나스 광장 이슬람 단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촛불 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도네시아 모나스 광장 군중 시위는 아홉 자카르타 시장을 감옥으로 보내고 아니스 바스웨단이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단체가 결성돼서 세월호 유족 간담회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차실라 비네카 뚱갈 이카 국가 이념 등으로 재무장을 하고 NKRI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NKRI는 국가 안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2일 즉 1.22 기념행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들은 단지 2.12 리윤이라는 기념식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다른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촛불 혁명으로 일군 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NKRI 즉 인도네시아 탄압을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비교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금주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